네, 이번엔 짤막하게 그 질량이란 정말 무엇인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수식에 근거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납득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무게라는 부분 있잖아요. 뉴턴 역학에서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지구 아래로 떨어지는 것. 예. 그래서 단순히 무게가 무거우면 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우면 천천히 떨어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고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공기 저항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를.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힘은 F는 ma다. 뭐 가속도랑 연관해서 또는 E는 mc 제곱이다. 또 그 질량 무게에 따라서 뭐 속도가 느려지고 더 빨라지고 뭐 그런 부분이 수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질량이라는 걸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자신의 뭐 몸무게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보다는 뭐 코끼리 몸무게가 더 크고 당연히 질량도 더 클 테고 금속인 경우는 더 무겁고 같은 부피를 차지하더라도 약간 이런 식의 개념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말로 그 우주 공간에서 어떤 물체를 밀었을 때 질량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은 살짝 같은 힘을 더하더라도 더 빠른 속도를 얻고 질량이 큰 물체는 같은 힘을 밀더라도 질량이 작은 것과 똑같이 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왜 더 느리게 가속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뭐 잘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뉴턴 역학 그 이전 시대에서 그 탑에서 깃털과 쇠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우주 공간에서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를 밀었을 때 질량이 큰 물체와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량이 작은 물체를 동일한 힘으로 밀었을 때 얘는 빨리 가고 얘는 천천히 간다는 걸 그냥 막연히 그렇게 배워왔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당연히 그렇 그 무거운 상자를 미는 것보다는 작은 상자 미는 게 훨씬 더 멀리 빨리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현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자고 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량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한번 백과사전을 한번 볼게요. 네. 백과사전에는 질량은 힘을 받았을 때 속도가 변하는 그 단위 또는 저항의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질량은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속도와 위치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정도, 저항의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질량이 힘을 가했을 때 변화하는 그 속도라든가 관성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자, 그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있다라는 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피하고는 좀 개념은 다르고 공간 안에 컴팩트하든 아니면 러프하든 그 공간 안에 어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인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에 콘텐츠에 나왔던 입자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입자장이라고 한 부분은 그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예,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예.
힘이 나오는데 서로 밀어내서 공간을, 자기 나름대로 공간을 차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제가 입자성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질량과 관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떤 물질에 힘을 가합니다. 그럼 얘가 속도를 가지고 늘어날 거잖아요. 예. 근데 요걸 조금 다르게 이해하기 쉽도록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물질이 어떤 용수철을 달고 또 다른 물체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간격을 띄워놨지만 거의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힘을 가하면 이 물질이 힘을 받아서 얘한테 바로 전달이 돼서 얘는 쭉 늘어나겠죠. 예, 용수철이 늘어날 만큼 늘어납니다. 예, 늘어났다가 이 용수철은 더 이상 속도가 늘어나지 않고 용수철에 의해서 이 뒤에 있는 게 쭉 딸려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 거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되고, 이 주어진 힘이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한마디로 애벌레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기어가는 거 있잖아요. 쭉 펴졌다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예, 두 개의 그 물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전진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배의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두 배. EF. 자, EF에 힘을 가하면 이 용수철이 기존의 이 간격보다 하여간 두 배의 힘이 반영된 그 간격을 더 멀리 날아가겠죠. 예. 두 배의 속도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었다, 줄었다, 예.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애벌레가 기어가듯이. 예. 자, 그러면 질량이 무거운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거운 물체를 이해하기 쉽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예. 두 개인데 얘는 네 개가 되겠죠. 최초 얘가 두 개였으니까 네 개. 자, 같은 FM을 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간격이 늘어납니다. 예, 용수철로. 자, 그럼 얘를 하나 끌어왔죠. 그럼 중간에 얘는 또 얘를 끌어와야 되죠. 늘어나죠. 또 끌어오죠. 또 얘를 끌어오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만큼 가기까지 기존에 하나였던 애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속도가 그만큼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어떤 애는 뭐 5초 만에 100m로 가는데 어떤 애는 2.5초에 100m로 가요. 그럼 속도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량과 관성 에너지도. 그래서 질량이 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힘을 구하더라도 움직여야 할 그 물질이 개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두 개를 이 애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보다 네 개를 애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같은 힘을 구하더라도 속도는 예, 더 적게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늘어나는 가속도가 왜 더딘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성 에너지를 보면 관성 에너지는 어차피 이 하나가 움직이는 양인 거잖아요. 예. F는 요 하나가 움직이는 양, F는 요 하나가 움직이는 양. 예. 변함없죠.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질량이 아주 큰 게 작은 거의 속도만큼 가게끔 하면 어떻게 되냐.
예, 만약에 뭐 더 큰 게 있어요. 음, 여기를 뭐 9F로 한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9F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하나가 용수철로 늘어난 것만큼 얘는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만큼 힘을 더 크게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속도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얘가 가지고 있는 관성 에너지는 얘의 9배가 되죠. 에너지는. 음. 자, 그래서 질량이 크면 이 관성 에너지의 변화 정도, 가속도가 왜 더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질량이라는 게 단순히 그 안에 뭐가 있어서, 특수한 게 있어서 질량 핵이라든가 뭐 힉스 입자 뭐 이런 게 있어서 얘는 뭔가가 더디게 가서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기본적 원리는 뭐냐면 그 질량이라는 건 입자가 스스로를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게 하는 성향인데, 입자가 그 물리적 공간 안에, 더 크게 그려볼게요. 파동과 다르게 입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가 선으로 그린 건데, 이제 공간은 입체적으로 이제 구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닫힌 형태가 되면 발산하지 못하고 계속 안으로 수렴하는데, 이와 같이 파동하고 진동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이제 장을 형성해서, 장이라는 건 자기장, 중력장, 뭐 핵력이라고 해서 강력, 양력이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공간을 왜곡하는 장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발생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극과 N극처럼 서로 밀어내는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요 사이를 서로 침범하지 않으려는 힘이 있는데, 이 장의 힘 때문에 그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물리적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량이라는 그런 개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서로 튕겨내서 하나가 하나를 튕겨낼 때 얻는 속도보다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입자장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더 큰 질량이 큰 입자들은 같은 힘을 받더라도 개개의 그 입자장들을 서로 연달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질량이 작은 것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관성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질량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쇠구슬이 작용 반작용에서 부딪힌다. 그 사이에는 용수철이 이어져 있다. 예, 그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히 질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질량이라는 게 그 원천적인 어떤 작용하는 뭐 물질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무슨 어떤 특수한 입자 이런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동을 입자로 만들게 하는 그 원천적인 힘이 바로 질량의 근본 개념인데, 그 입자를 만드는 게 당연히 입자장이잖아요. 중력장처럼, 자기장처럼 그 장이 형성이 돼야 그 안에 입자들, 파동 에너지가 모여서 하나의 우리가 느끼는 그런 입자가 되는 건데, 그런 입자장이 생기는 그런 원리만 알게 된다 그러면, 예, 뭐 질량이란 개념은 쉽게 극복이, 달성, 질량이라는 개념을 정복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질량이 에너지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작은 질량도 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자 장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 질량을 소멸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예, 쉽게 얻는 방법도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질량의 그 이해하기 쉬운 그 직관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